전쟁하고 애들 날올 거야. 제가 보기로는 지금 우리 안보가 굉장히 위험한 순간에 와 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한미 동맹으로 어느 정도 안심을 하고 코리아 리스크를 이제 없다. 막 우리는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었는데 앞으로 이게 우리 경제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겁니다. 대외 그 시린도 문제도 다시 등장할 것이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인데 드디어 8월 25일 만나잖아요. 만나서 가령 이재명 대통령이 그 통상 협상 문제만 가지고도 지금 머리가 아픈데 이 안보 문제를 어떻게 대응할 거냐. 특히 그 이분이 북한 무기 체계라든가 우리 무기 체계를 전혀 아직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나는 아마 그 핵무기 체계도 잘 모를 텐데 그 전에 특별 과외라도 좀 해야 된다. 전문가가 들어가서 이재명 앞에 앉혀놓고 이거 우라늄 탄은 이렇게 생겼고 프루탄 탄은 이런 건데 ICBM 어떤 것이고 북한의 미사일은 어떤 게 있다. 이런 걸 다 좀 브리핑을 하고 숙지를 좀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혀 무지한 상태에서 가면 미국에게 얻어맞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일본을 먼저 가는 건 어떻게 보세요? 그거 내가 지난번에도 뭐 여기서 얘기 안 했으면 다른 데서 얘기했나? 동병상련이고 하니까 이제 일본을 먼저 들리겠다는 건데 그게 말이 좋아서 셔틀 외교지 사실은 이제 일본과 공동 보조를 취해서 트럼프에 대항을 하자는 거거든요. 네네. 그쪽은 지금 5,500억 달러잖아요. 우리는 3,500억 달러고 예. 우선 모든 형식이 다 똑같아요. 그게 다 투자하는 형식이라는 건데 미국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에 트럼프가 쓴 내용은 이게 소유하고 통제한다. 이 표현을 쓴 것은 우리뿐입니다. 일본은 그렇게 표현을 안 했어요. 네. 일본은 그냥 그 투자한다고 돼가 있는데 우리는 그 자신들이 그 돈은 소유하고 통제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레트닉 상무장관이 자 이걸 해서 이익이 생기면 90%는 미국의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 미국이 재투자한다고 안 돼가 있습니다. 미국의 것이다 이렇게 돼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신문에 번역 나는 그걸 번역본밖에 보지 않았어요. 우리 신문 번역본은 다 그렇게 돼가 있어요. 그러면 이익의 90%는 미국 것이다. 그걸 이제 우리에게 구인설은 와서 아니다. 그 재투자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러는데 미국은 그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재투자입니다 하는 얘기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한미 정상회담에서 어떻게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고 막상 나중에 미국과 한국이 페이퍼에 사인을 할 때는 어떻게 사인을 할 것이냐. 나 이게 무척 궁금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 미국 트럼프가 그렇잖아요. 한미 FTA까지 트럼프의 협상 다 사인을 해놓고 그 일기 때는 얼마나 난리를 쳤습니까? 앞에 한미 FTA를 다 뭐 폐기를 한다 이런 말까지도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사실상 폐기한 거잖아요. 우리는 관세를 15% 적어도 15%뭐 앞으로 반도체를 얼마나 얻어맞을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15% 얻어맞으면서 미국 물건은 무관세입니다. 여전히 한미 FTA에 따라 미국 상품은 관세 없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트럼프는 또 중요한 것이 농산물, 소고기, 자동차 이거 다 이제 풀었다 이 얘기를 하거든요. 과연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와 이제 이번에 그 들어가는 것이 실무 방문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의전 절차도 없더라고요. 보니까 문자 그대로 공항에 딱 내리면 이제 차 뱅 타고 백악관에 들어가서 같이 얘기하고 그다음에 그 실무 점심 드시고 나오는 건데 이걸 과연 이재명 대통령이 해결을 할 어떤 배포가 있을까? 네. 우리 역대 대통령 중에 그런 배포를 가진 분이 많았거든요. 네. 보기보다는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우리 그 한미 정상회담 이 역사를 쭉 읽어보면 엄청난 배포를 가진 분들이었습니다. 뭐 이승만 대통령 말할 것도 없고 박정희 대통령도 미국 건너갈 때 선글라스 끼고 갔잖아요. 케네디 맞아. 만나갈 때. 그랬어요. 그리고 미국이 거꾸로 박정희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카프레드까지 해줬습니다. 그랬죠. 예. 그런데 그 이후로 우리 역대 대통령이 그 나름대로는 다 이제 미국의 신비를 흐트리지 않고 이익을 취하려고 작전을 굉장히 많이 짰고 뭐 성공한 분도 있고 실패한 분들도 있는데 이번은 정말 기로예요. 트럼프가 지금 전 세계
무역 전쟁을 일으켜 버렸단 말이에요. 여기에 과연 한미 간에 어떤 합의가 될까?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방송을 하고 있을 수가 있을까? 온갖 생각이 다 들 정도입니다. 아까 이제 전 변호사님 우리 경제 얘기 지금 하던 네. 참이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농담 한마디 하겠습니다.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공산주의자라는 뭐냐? 막스와 레닌을 읽은 사람. 그러면 반공산주의자는 뭐냐? 막스와 레닌을 이해하는 사람. 재밌네요. 예, 레이건 말을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사회주의는 딱 두 곳에서만 작동한다. 그것이 필요 없는 천국 그리고 그것이 이미 존재하는 지옥. 아무튼 그 레이건의 이 말 속에 사실은 농담처럼 했지만 어떤 본질을 꿰뚫는 얘기가 있다고 보여지고 네. 이제 그것에 의해서 지금 뭔가 이재명 정권이 발표하고 있는 이런저런 경제 정책이나 장관 인선들도 우리가 그 프리즘을 통해서 볼 필요가 있다. 네. 그런데 어제 사실 좀 웃지 못한 제가 그 제목과 실제 내용을 봤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나라 재정 절약 간담회라는 걸 했어요. 맞습니다. 예, 나라 재정 절약 간담회. 근데 내용을 보니까 이건 절약 간담회가 아니라 나라 재정 퍼주기 간담회더라고요. 근데 더더군다나 이런 말입니다. 지금 씨앗을 한 대박 빌려다가 뿌려서 가을에 한 가마니를 수확할 수 있다면 당연히 빌려다가 씨 뿌려야 되는 것 아닌가. 지금 밭은 많이 마련됐는데 뿌릴 씨앗이 없어서 밭을 묵힐 생각을 하니까 답답하다. 이런 말을 했어요. 자, 이 말을 듣고 저는 그냥 즉각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밭이 많은데 뿌릴 씨앗이 없다. 이것은 표밭이 자꾸만 생각나는구나. 그리고 뿌릴 씨앗이 없다는 것은 살포할 돈이 좀 모자란다 그런 뜻 아닌가? 그리고 여기서 부지불식간에 씨앗을 빌려다가 뿌린다 이런 말을 했어요. 맞습니다. 예, 빌린다 그랬어요. 빚을 내겠다는 뜻입니다. 네. 그럼 빚이라는 건 뭐냐? 국가가 낼 수 있는 빚, 그게 바로 국채인데 국채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돈을 미리 땡겨 쓰면서 차용증을 발행해 주는 것, 이게 국채인 거거든요. 그러면 그 돈은 누가 갚느냐? 해당 정권이 갚느냐? 아니잖아요. 두고두고 이제 국민들 주머니에서 또 갚아야 될 그런 돈인데 아무튼 그런 얘기를 눈 하나 깜짝 않고 하고 있어서 오늘 아침에 실소를 금치 못했습니다. 예, 그 이재명의 말에 대해서 신문 사설이 이 조선일보 사설 세계 중에 제일 밑에 있는 사설이 아마 그 사설일 거예요. 그런데 지금 210조 얘기를 했죠. 자기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추가로 들어가는 재정이 210조다. 그 210조를 국채를 내겠다. 그러면 나머지 돈은 그 국채 내느냐? 여전히 우리나라는 국채가 1년에 적게는 60조 많게는 100조 넘게 국채가 늘 일어납니다. 그래서 올해 말로 우리 이 정부 채무가 국가 채무가 1,300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 기준연도를 바꾸기 때문에 뭐 49.5%밖에 안 된다, 50%는 안 된다 이 얘기를 하는데 사실 옛날 기준연도로 치면요, 뭐 벌써 50% 넘은 지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지금 과연 올 연말에 1,300조를 지켜주고 내년에는 그럼 1,300은 60, 70조로 또 끝이 날 수 있느냐? 난 그렇지 않다고 봐요. 지금 벌써 210조 얘기했잖아요. 지금 한 대박 이 얘기를 하는데 한 대박이 아니에요. 이거는 무조건 국채를 발행해라 그런 말, 국채를 발행한다 이 말은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가 돈 찍어서 내 앞에 갖다 놓으세요. 나는 그 돈 쓰겠습니다.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그 210조거든요. 5년 동안. 그럼 이 감당을 말씀하신 대로 다음 정권도 아니고 그 다음 정권, 그 다음 정권. 쉽게 말해 지금 2030이 지금 다 갚아야 될 빚입니다. 사실은 이 국채 발언을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에 똑같이 한 적이 있어요. 제가 들려드릴까요? 그 이재명의 경기도는 어떻게 했냐면은 국민들한테 맨날 툭하면 10만 원씩 돌렸어요. 그래서 그렇죠. 네. 경기도가 기본적으로 코로나 때 너무 힘드니까 돈 돌린다 해서 돈 뿌린 걸로 유명하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다 그렇게 돈을 뿌리면은 재정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은
자, 코로나19 경제 대책 차원에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을 고민 중에 있다. 사실 국채는 사실은 갚지 않아도 되는데 지방채는 갚아야 돼서 고민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네, 네. 저도 그 얘기 처음 듣는데. 이게 언제 기사냐 하면은요. 2020년 9월 10일 기사입니다. 국채는 갚지 않아도 된다. 네. 그러니까 국가 채무는 네. 갚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국채는 소위 대환, 대출을 대출로 막는 거 있지 않습니까? 대환이 가능하다. 그래서 차환, 새로 빌려서 앞서 빌린 거를 갚는 거죠. 차환이라고 하는데 빌려놓고 이렇게 국채는 계속 늘어나기는 하지만 사실은 안 갚아도 된다. 근데 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그분이 지금 네. 가장 위험한 것은요. 네. 저하고 뭐 방송할 때 이 짤이 많이 돌아다니는데 네. 실제 국가 채무가 무엇인지도 잘 모르시고 네. 국가 채무의 액수조차도 모릅니다. 네. 이러니까 그러면서 국가 재정을 이 고가는 이 넣는 걸 가만놔두면 뭐 썩는다 이런 고민정식 고민정의원식 사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논란이 됐던 발언이죠. 맞습니다. 예. 근데 지금 경기도가 실제로 이 차환을 굉장히 많이 일으키고 있거든요. 이 경기도가 예, 그 경기도 그렇죠. 재정을 솔직히 김동연 지사가 까기 시작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논리를 다 깨부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김동연이 입 다물고 있는 거지. 김동연도 사실은 네. 원래는 확장 재정론자는 아니었거든요. 네, 네. 그런데 지금 경기도지사로 가 있어서 그거 보면 깝깝할 겁니다. 네. 이거 이 재방치를 어떻게 하느냐 맞습니다. 깝깝할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국채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즉 내가 정책을 위해서 필요하면 땡겨 쓰면 되는 거고 솔직히 이거는 내가 갚는 거 아니고 그러면 다음 사람이 갚냐라고 물어보면 다음 사람들은 안 갚아도 돼. 너도 빚내서 또 막아라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 문제는 이분 아까 다시 이제 원래도 돌아봐 한미 정상회담이 8월 25일 날 열리는데 미국 트럼프가 요구하는 것 중에 마지막 그 단추가 그겁니다. 국방비 올려라. 5%까지 올려라. GDP 5%란 말이에요. 그 올려라는 건데 이게 이제 무서운 함정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현재 그 해경 예산까지 물론 해경 예산은 뺍니다만은 해경 예산까지 보태면 우리가 GDP 한 2.5%가 됩니다. 그게 EU에 비해서는 적은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걸 이제 2배로 써라 이 얘기인데 그럼 그거 갖고 뭐 하느냐. 미국이 이미 요구를 했어요. F-35 비행기 20대 그리고 아파치 헬기 그 2개 대대를 더 사라. 아파치 헬기 2개 대대를 제대로 비용을 다 치르고 사면 한 4조 원 됩니다. 원래는 한 2조 원 그 박근혜 대통령은 2조 원에 사왔는데 2개 대대를 그다음에 또 하나 글로벌 호크기 조기 경보기를 위해 지금 4대가 있는데 그 운용하려면 4대 더 사라 뭐 이 얘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공중급유기까지 요구를 했습니다. 공중급유기도 사라. 그 말은 뭔가 하면 앞으로 한국군이 보유하고 있는 전력을 대부용으로 쓰는 게 아니라 자기들 태평양 인도 전략에 맞춰 가지고 중국을 방어하는 쪽으로 써라. 이 요구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경중안미라고 해서 경제는 중국 뭐 이런 그걸 좌파 정권이 쭉 해왔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앞으로 이게 엄청난 문제가 될 겁니다. 만약에 중국이 지금 대만을 1년에 보통 한 3-4번 정도 포위하는 훈련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때마다 미국이 발끈하고 미국도 막 출동을 하고 이러는데 한국이 그게 가담을 하다가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번에 한국의 그 새로운 미군 사령관, 그 한미연합 사령관 아주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서해 그 들어오는 중국 그 지금 서해 지금 뭐 만들고 막 난리쳤잖아요. 앞으로 미국이 다 막아주겠다는 그런 취지의 얘기를 했더라고. 나는 어떻든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트럼프는 무조건 미국 우선주의입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이재명은 한국 우선 실용주의잖아요. 자기 자신이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충돌을 했을 때 누가 이길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지금 말씀하신 중요한 이제 문제들도 관심이 하나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이재명 대통령이 워싱턴 D.C.에 가서 어디에서 잠을 잘 것인가 이제 이 문제가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묘하게도 자기가 좀 대접하고 싶은 사람과 내치고 싶은 사람의 대접이 노골적으로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자기가 좀 대접을 하는 사람은 블레어 하우스라고 그래서 영빈관에 이제 침대를 마련해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디가 워싱턴 D.C.에서 호텔에서 자든 말든 나는 몰라.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밥도 같이 안 먹은 사람도 있어요. 남아공 대통령의 경우에는 밥을 못 먹었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번에 이제 뭐 24일 날이 일요일이더군요. 그래서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이제 가는데 워싱턴 D.C.는 한국에서 오가며 가는데 뭐 하루 반나절 오는데 하루 반나절 이게 다 빼면은 이제 워싱턴 D.C.에 몇 시간이나 머물지 점심을 먹는 것으로 그렇게 보도가 돼 있던데 점심이나마 옳게 먹을 수 있을 것인지 워낙은 말이죠 대통령실에서 동맹을 위한 골프 라운딩 이런 얘기를 꺼낸 적이 있어요. 아니, 지금 또 꺼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뭐 그거 하기에는 시간인데 뭐 촉박한 거 아니냐 또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트럼프는 상당한 골프 실력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그 나이에 걸맞지 않게 아이언으로 170야드를 가볍게 날리는 사람이 이제 트럼프인데 아마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골프는 아마 다음 기회로 미루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아니 그렇더라도 이 정부가 크게 기대를 한 것이 말을 하고 초청을 해주지 않겠느냐. 아마 총질을 벌였을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아마 일정 핑계를 댔겠지만 네. 안 된다 이렇게 잘랐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다 잘렸대요. 그러니까 의전 절차도 안 된다, 못한다. 아마 이쪽에서 그 실무 협상을 하면서 뭐 실무 점심이라는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거 뻔하죠. 이게 그 햄버거 같은 거 칼로 잘라가지고 놓고 커피 한 잔 앞에 놔놓고 아마 그 얘기를 할 텐데 마치고 나면 또 우리 정권에서 변명하는 여러 얘기가 나올 겁니다. 문제는 나는 지금 이 보텀업이란 말이에요. 밑에서 실무 협상을 좀 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특히 통상 협상 그리고 안보 협상 두 파트로 나눠서 좀 하고 있을 텐데 우리 장관들이 여전히 여기 있습니다. 구인철도 여전히 여기 있고 안규백이도 여전히 여기 있고. 그럼 누가 지금 그 실무 협상을 하고 있느냐? 그게 나는 무척 궁금한 거예요. 주미 대사도 없고. 그래서 주미대 지금 대사가 없어요. 그리고 주한 미국 대사도 없어요. 예. 쟁하고 애들